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마지막 즈음에 오프로입니다. 제가 올해 시장을 한번 저장 겸 녹음을 할 필요를 좀 느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면서 그 십수년 만에 나스닥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 개인적으로 찍기 시작한 게 올해 초였는데요. 올해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긴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랑 제가 시장 얘기도 꾸준히 드리고 목표방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믿고 많이 따라주셨고 올 3월 달에는 장이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개별적으로 단기방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도 또 단기방에 있는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저랑 그래도 매매하시면서 특히 지금 또 한 달 정도 정말 지겨운 장도 잘 지겹게 잘 견뎌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 인사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참 오래 했잖아요. 예, 오래 했는데 뭐 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이제 주위에 투자하시는 그룹도 사실 많고요. 또 제가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는 분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진짜 올해는 너무 힘들다. 예, 진짜 그냥 틀린 분도 있어요. 진짜 큰 부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수십억 들려서 그냥 아웃되신 분도 꽤 많으시고요. 자산이 정말 많이 깨지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 잘 돼서 팔고 올해 빠지면 산다는 이렇게 잘 되는 분을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지만 그래도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고 오래 하셨던 그 투자별로 중에서도 아웃된 분이 꽤 있으세요. 예.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작년 말 올해 초 넘어올 때 지수가 3천이었어요. 딱 3천. 원래 작년 7월 달에 고점은 3,300이었죠. 그래도 하반기 빌빌거렸고 올해 초에 3,000으로 넘어와서 지금 마감을 한 3,300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한 700포인트 빠졌어요. 그럼 지수가 한 20% 이상 빠진 거죠. 원래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지긴 했는데 자, 지수가 한 30% 정도 떨어지면 그냥 뭐 신용일 임수나 이렇게 레버리지 안 써도 자기 돈은 기본적으로 50% 빠진다 보시면 돼요. 예, 한 4, 50%, 한 40% 일반일 겁니다. 거기서 뭔가 중소형주로 들어갔다든지 잡주로 들어갔거나 레버리지나 뭐 신용을 잘못 썼으면 그냥 다 털려요, 솔직히.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개인이 많이 샀던 종목들 계속 사모으고 이렇게 하신 분들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가 안 좋았을 때 미국 가신 분들 있죠. 그럼 미국 가서 나스닥이나 빅테크 사신 분들은 그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 75% 빠졌습니다. 막판에 지금 또 테슬라도 65% 빠졌어요. 그나마 버텼던 애플이 한 20%대 떨어지고 MS, 뭐 넷플릭스 말할 것 없죠. 아마존. 제가 봐도 2022년 올해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처참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힘들었으니까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정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뭐 금리나 환율이나 미국의 정책이나 그다음 올해 뭐 터졌던 전쟁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전체 금융이나 이쪽 매크로 관련 이슈도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예, 역대급이었고 올해 제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10월달, 11월달부터 이제는 반대로 남들 다 틀릴 때 신용을 써야 된다. 레버리지를 좀 늘리세요. 주식하는 비중 늘리란 말씀을 좀 용기 있게 드리면서 12월달 지금 힘든 장도 많이 잘 견디고 계신데 내년에 저는 괜찮아질 거라 봐요. 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힘들게 올해 하락장 견디셨고 살아남으셨고 안 틀리셨고 그래도 뭐 지수보다 덜 손해보고 넘어오신 분들은 내년에는 정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주포랑 주도주랑 금리랑 환율 관련 얘기 드리면서 기본을 자꾸 잡아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쪽에서 저는 충분히 시장을 비트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매매했는 거를 한번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예, 올해 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코인 관련을 갖고 넘어왔어요. 예, 지금 단기방은 모르시겠지만 목표방 있는 분은 아시겠죠. 작년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K카 중고차가 괜찮을 거라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갖고 넘어왔었고 위지트도 들고 왔었죠.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개박살 났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신년 초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신종 구종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분 더럽게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더라고. 야, 이런 거는 좀 없었는데. 그리고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십수년 동안 나스닥이 무조건 이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작년에 너무 올랐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는 줄이라 말씀드렸고 올해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2월 달에 2월 24일이죠. 24일로 저 기억하는데 24일 맞나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야, 설마 전쟁 나겠어? 하다가 침공하고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때는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말도 있었죠. 전쟁이나 정치 관련은 주식에 있어서 단기 호재다. 빠지면 사라. 그 장이 별로 안 빠졌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러면 우리 K방산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3월 달에 이제 방산주를 녹음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LIG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제가 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목표방에 솔직히 그때는 제가 수익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럼 바로 이제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때 제가 단기방을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회사랑 논의를 한 후에. 그리고 단기 테마 위주로 매매를 돌렸죠. 자, 그리고 3월 달에 방산주나 제가 뭐 식품주 같은 거 방어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매매를 좀 시작했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K카는 어쨌든 수익 보고 좀 빠져나왔고, 그때 이제 단기방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오래된 분들, 2년 넘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매매가 꽤 괜찮아서 K카 넘어가고, 뭐 이제 코인 같은 것도 많이 손절 쳤어요. 그때 사실 비트코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하반기 좋았을 때 7천만 원, 8천만 원 갔습니다. 한 개당. 근데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빠졌고 지금 2천만 원까지 빠졌어요. 사실 뭐 비트코인도 박살이 났죠. 비트코인이 그 3분의 4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뭐 다른 잡코인 이런 것들은 완전히 90%, 95%씩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도 좀 안 좋게 됐고요. 그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제가 단기방 만들고 그때 이구산업이라든지 한신기 같은 거 드리고 매매가 좀 잘 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꽤 살아남아 있었어요. 시장이 자금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4월 달에도 장이 좀 빌빌거렸는데 어쨌든 박스권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테마적으로 돌았습니다.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곡물 테마라고 그때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목표방에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매매를 정통적으로 안 드렸고, 그때 목표방은 종목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단기방에 매매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매매가 개인들 때문에 됐던 때고, 대한제당 전략주로 들여서 한번 이때 살아있어 한번 왔다 갔던 적도 있었고요.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팜스스토리도 매매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4월 달부터 저 개별 바이오를 해서 박셀바이오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셀바이오. 이게 사실 좀 괜찮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데, 박셀바이오를 그때 뭐 3만원, 4만원대, 4만원 초반, 뭐 5만원대, 4만원 후반 이렇게 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사료였죠. 한일사료도 제가 전략주로 매매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름 바뀌어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고, 장 안 좋을 때 제가 대장주, 수급주로 지금 아직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한번 반기방이나 이쪽에서는 점점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수 2,500, 600일 때 중장기 종목 모두 현금 10% 확보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달에 사서 우리가 리오프닝 된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화장품 이츠한불이나 토니모리를 그때 샀었어요. 처음에 당장 안 오르고 기다려보자 해서 한 10%, 20% 먹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진짜 안 좋았어요. 6월 달에 정말 힘들었던 장세인데, 실제로 금리는 3월 달부터 올렸지만 6월 달에 금리를 75bp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자, 그리고 역대로 6월 달에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들렸고, 그래도 다행히 이때 우리가 그 재건주 갖고 있었어요.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었죠. 다행히 시장보다는 덜 피해를 봤던 것 같고요. 이때 인플레랑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역대급으로 완전 틀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을 좀 기다렸는데 뭐 중국이 약간 배신 때리면서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냥 같이 다 틀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줄 때인데, 이때도 개인은 좀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크게 틀렸고 남았던 개인들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서 그 당시에 매매를 좀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하반기 때부터 외국인 입성한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그때 LG 엔솔이 삼성전자가 빌빌댔기 때문에 시총 2위 LG 엔솔이 외국인들이 2년 반 만에 들어와서 이때 매수를 시작했어요. 예, 그 당시에 정말 역대급으로 보호에서 들리면 더 빠진다 했는데 그 물적 분한으로 그렇게 약을 먹던 LG 엔솔이 바닥을 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하반기 때 한 9조 10조로 사는 2차 전지를 대표적으로 샀던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자, 7월에서 8월까지도 약간 반등을 줬는데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문에 우리나라든 미국도 또 반등을 실패를 하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서 박셀 매매를 많이 했죠. 사고 팔고 했었고 박셀을 그때 5만원 넘었을 때 전체로 다 때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때 8월 달에 좋았던 거는 제가 금양을 발굴했죠. 예, 그래서 금양에서 50% 70% 수익 내면서 정말 힘들게 우리 오래 기다리셨던 목표 달성을 했고요. 그때. 어쨌든 15% 목표를 달성을 했고 예, 금양이 참 효자 종목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단기방에서는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같은 매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도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야 웃기지 마, 금리 인하 절대 안 해, 생각지도 마 하면서 반등을 크게 줬던 미국장을 크게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적으로 9월달 급락이 나왔죠. 자, 6월달에 개털리고 9월달에 또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개인들이 거의 다 틀립니다. 네, 거의 다 틀려요. 그 제가 이제 이때부터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지수가 2150 갔거든요. 그때 제가 지수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다, 밑으로 언더슈팅이다 해서 그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그때 온갖 부동산 PF 나왔었고 우리나라 그 뭐죠 레고랜드에서 뭐 난리 났었고 영국에 있는 채권 무너진다, 연금 무너진다, 일본 그때 애나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9월달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 1700 간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기준을 제가 달러나 환율로 잡으면서 금리를 잡으면서 괜찮다 위를 드렸고 12630 지수 같은 것들은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2150, 2204였어요. 그때 12,000원대 정도였죠. 12630이. 그리고 환율도 그때 제가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면서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261260은 괜찮다고 이제 9월 10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제 의견도 되지만 그때 돈 많은 우리 지인분들이 작년에 부동산 팔았던 그 형님이 이때 한 150을 샀어요. 거인이 지금 뭐 이것도 사는 거는 잘 되고 일단 아직까지 사고 있긴 한데 그때 12630이나 261260 이런 것들 환율 반대로 가는 거랑 우리나라 지수의 그 부동산 반 자금으로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돈인데 뭐 그 형님은 그냥 사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부터 2차 전지에 꽂히고 2차 전지가 맞다, 외국인들이 주포로 변하고 개인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없다 이러면서 10월달 11월달에 지금 계속 우리가 포트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포트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에코프로나 뭐 지금 포스코미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 금양도 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포트를 대형주로 꾸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조금 지겨워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하지만 기준적으로 보면 자, 이걸 좀 길게 봐드릴게요. 이런 추세랑 어떤 사이클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은 지금 늦게 빠지고 금리가 이제 거의 고점 대비 왔다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이 달러 패권 20년 만에 지금 고점을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같은 데는 미국에서 사는 자금의 일부만 들어와도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이머징의 그 외국인들이 만드는 맛집 이유인 거고요. 변동성 크고 개인들이 참 잘 따라 사요. 외국인들 따라서. 하지만 지금 개인들이 아직 확충이 안 되고 금투세하면 결정이 곧 될 것 같은데 아마 12월 달로 해서 1월 달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저는 지금 지수가 2300 초반 말씀드리잖아요. 2300, 400이 살 때라 보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또 싸요. 제가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2100, 200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는 정말 또 싼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뭐 변동성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사놓으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겁내지 말라면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찐바닥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이클적으로 봐서 2020년대부터 엄청 크게 올랐다가 실제로 저는 2년 내내 빠졌다 봐요. 작년 1월달 삼성전자 99,000원 찍었을 때부터
2021년부터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빠졌다 봅니다. 작년 내내 빠졌고 올해 내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찐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많이 힘들고 짜증 나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20년 만에 금리도 쉽게 못 올려. 인플레 때문에 QE도 못해요. 돈을 못 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지겨운 장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살아남으시고 올해 이 힘든 장을 견디셨던 이런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나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들어가는 테일 리스크, 마지막 꼬리 리스크를 잘 견디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년에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중소형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1년 아니죠, 한 8개월 됐죠. 단기방에서는 제가 종목을 한 110개 정도 드렸더라고요. 카톡방 보시면 종목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손절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어쨌든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대 주력 종목은 제가 대형주를 계속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대형주가 살아남습니다. 제가 계속 대마불사 말씀드리잖아요. 뭐 중국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살아남아요. 안 죽어요. 우리나라 대형주도 지금 뭐 부동산 PF다, 뭐 지금 금리 때문에 뭐 좀비 기업이다, 결국은 또 대기업 살아남아요. 이게 사실 비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이 살아나오면 걔들이 또 수익을 또 향유를 해요. 죽은 애들 것도 빼들어옵니다. 결국은 증시가 바닥치고 반등 줄 때는 어쨌든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제가 기준을 제가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를 잡고 있는 거고요. 수익은 2차전지로 볼 거라 제 말씀을 대형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짜잘하게 뭐 중총유 사가지고 크게 수익 보겠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뒤에 또 만들어 드립니다. 순서상 만들어 드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개인들 다 털리고 힘든 수급이 지금 뭐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대형주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얘들이 먼저 가요. 네, 그리고 지금 엔터미디어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라든지 제가 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포트나 지금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일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기업 올라오실 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 갖고 가면서 제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큰 시황을 제가 정리 계속 해드리고 있죠. 주도전 2차전지고 주포는 외국인이다. 찐바닥 과정, 테일 리스크 과정이다. 현재 시장은 무서워할 게 없다. 네, 지금 무서워했던 거는 충분히 다 지났어요. 자, 이제는 좀 지겨울 뿐이니까 잘 견디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2022년 하락장에는 진짜 많이 지키셨고 서바이벌이 목표였습니다. 시장보다 덜 깨졌고 지금 뭐 40~50% 안 빠져 있으면 잘 지키신 거예요. 선방을 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역대급, 수십 년 만에 오는 역대급 큰 장이었던 게 맞습니다. 정말 지겨운 장이고 힘든 장이었는데 잘 지키셨고요. 위기 뒤에 기회는 반드시 와요. 살아남는 거는 사이클적으로 그분들이 그 뒤에 오는 기회를 충분히 수익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자, 머니체이싱 계속 제가 해드립니다. 자, 내년에는 계속 외국인 주포예요. 지금 빈집 다 털었어요. 바다에 찍어 사고 있습니다. 이 산 것들을 얘들이 결국 수익으로 만들 거예요. 자, 외국인 주포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주도주는 2차전지인데 지금 잘 포트 잘 구성해 대형주 가지고 계시고 남은 중소형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저는 볼 거예요. 12월 22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내년 1월 달에 역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만 그거는 경기지, 중시는 미리 반영이 됩니다. 하이닉스 3전은 계속 봐야 되고 아직 정말 싼 자동차는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은 이머징입니다. 달러 약세됩니다. 반도체 바닥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 산업 이제 2차전지 같은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은 중국 쪽이죠. 올해 살아남았던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할 거예요. 이머징이 호재입니다. 아시아 이머징에는. 자, 그렇지만 글로벌 기준인 미국은 진짜 수십 년 만에 돈을 못 풀어요. 쉽게 못 풉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미국 증시를 제가 아직 추천 안 드리고 관망만 한 이유입니다. 기간 조정을 봐요. 자, 우리 코스피는 올해 2150까지 갔지만 내년에는 조금만 돈이 들어오더라도 외국인들 만들어서 다시 3000원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2900 정도를 목표로 보면서 빠르면 상반기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반기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겨운 시기 너무 몸을 털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서 기준을 잡으세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차별화 선택 집중은 뭐 제가 보는 머니체이싱으로 만들어 갈게요. 자, 올해도 정말 장 빠진 거에 비해서 목표방 따지면 그렇죠. 15% 났다가 지금 20% 빠져 있잖아요. 따지면 한 5% 정도 손실 나 있긴 한데 어쨌든 한 40~50% 빠져 있는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올해 좀 마무리를 좋게 하시자고요.
자, 단기방에서도 제가 따로 선정은 안 합니다만은 목표 포트 기준으로 가져가시면서 큰 포트폴리오는 제가 짜드리는 대로 가져가시고, 자, 내년 2023년은 저는 분명히 확률적으로 오를 거라고 봐요. 네, 여기에서 제가 시장을 또 이기는 목표.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레버리지 12630 기준 60% 수익 나요. 60% 50% 수익 납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 기준 30%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중소형주 진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 좀 만들 수 있다고 보시고 희망차게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2022년도 말쯤에서 올해 매매했던 거, 투자했던 거, 제가 시장 보는 그런 흐름을 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2022년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 큰 수익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저 잘 따라주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하여튼 뭐 5% 믿고 좀 봐주십시오. 야, 올해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 정말 복 많이 받는 한 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